안녕하세요. 작은 행복과 나 라디오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정육입니다. 여러분은 모두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삶의 원동력이요. 저는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? 저는 요즘에 가을이잖아요. 그래서 가을 밤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 찾는 거예요. 저는 학원대라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세아 씨는 칸트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는군요. 칸트라는 철학자 얘기를 잠깐 하면 그분은 이제 자연적 선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여 도덕적 선을 충족했다면 그에 상하는 자연적 선, 즉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연적 선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도덕적 선은 타인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등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의미합니다. 즉 자신이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하여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행동을 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보상을 바란다는 말이죠. 세아 씨는 그 보상을 학생들이 성장해서 오는 뿌듯함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요. 그럼 여러분은 행복 속에서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? 저는 성취감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냥 행복하다 정도? 그럼 성취감을 주는 행복도 있을까요? 저는 결과를 중요시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성취감을 좀 받는 편이에요. 제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오면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이어지겠죠.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낀 적은 많았지만 성취로 인해 행복을 느낀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살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. 성취감만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무조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? 그럼 행복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정으로서의 행복과 성취감을 주는 행복. 그런데 저희 주제와 연관이 있는 행복은 성취감을 주는 행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동전 줍듯이 지나가는 행복은 여러분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긴 하죠. 맞아요. 잠깐 행복하죠. 그치만 성취감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.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. 행복을 최고선으로 두되 행복을 얻기 위해선 좋은 행동만 해야 한다고요. 남들을 짓밟으면서 성취감을 얻는 행동은 자아실현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.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중고등학생일 텐데 그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실천하는 행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제가 중고등학생 때의 경험으로 본다면 저는 종이 플래너를 채울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군 하고 생각하게 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.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플래너를 쓰는 걸 추천해요. 전 지금 당장은 잘 안 떠오르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실천적인 소확행을 잘 모를 것 같아요. 매일 자기 전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꼭 해낼 거라는 다짐을 해보는 건 어때요? 욕구의 수준을 낮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. 지나치게 높은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은 자존감을 좀 갉아먹고 더불어서 성취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. 좋네요.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나의 어떤 부분이 훌륭하고 나중에 어떤 것을 해낼 것이다 라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한다면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. 또 다이어리 한 권이 완성됐을 때 느껴지는 그 성취감, 자존감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. 좋아요.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바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럼 어떤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? 먼저 여가 시간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가 시간을 계획하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알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될 거예요. 그럼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? 또 감탄사로 끝나는 감정일기를 써볼 수 있어요. 내가 느낀 감정들을 글로써 정리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들도 알아챌 수 있게 되고 나에 대한 이해가 같이 높아질 거예요.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윤홍균 저의 자존감 수업을 읽어보기 추천드립니다. 에피쿠로스 이론을 적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줄여보는 것도 행복감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1부였고요. 2부부터는 타인과 나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얘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자존감이라는 것이 자신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.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보고 관계를 맺으며 내 안의 자아를 형성한답니다. 2부에서는 타인과 나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모두 SNS 하시나요? 네. 네, 저도 해요. 저는 계정은 있는데 그냥 가끔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어떤 SNS를 가장 많이 쓰시나요? 저는 인스타그램이요. 저도 인스타요. 근데 제 주변만 봐도 대부분 인스타를 하는 것 같아요. 틱톡도 맞아요. 하는 애들도 있어요. 맞아요. 중고등학생들도 틱톡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제 사촌 동생도 고1인데 틱톡이랑 인스타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럼 SNS를 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해 본 적이 혹시 있을까요? 저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가끔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거나 어디 좋은 곳을 간 걸 스토리에 올리면 지금 제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 같아요. 저도 친구들뿐만 아니라 인스타에 보면 모르는 사람들 게시물도 막 뜨곤 하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좋은 차, 좋은 장소, 좋은 옷을 가진 걸 보면 좀 부러운 것 같아요. 괜히 제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들 때면 인스타를 안 보는 것 같아요.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. 맞아요.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꽤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괜찮아요.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로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요. 그런가요? 그치만 비교를 통해서 너무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. 쉽게 말해서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란 얘긴데요. 남이 입는 옷이나 하는 경험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, 또 어떤 사람인가를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. 더해서 SNS는 인간관계의 확장 그리고 상호작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약속을 주로 잡곤 하거든요. 생각해보니 저도 카톡으로는 연락하지 않는 친구들과도 인스타그램으로 가끔 DM을 주고받거나 스토리, 게시물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러분,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좋았던 경험 혹은 좋지 않았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저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 친구들과도 가끔 DM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던 게 좋았어요.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맛집이나 핫플 같은 곳을 찾아서 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다들 좋은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좋지 않았던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.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팔로우하고 있었던 인플루언서가 원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부러웠어요. 그래서 저분은 되게 재밌으시네. 나도 그런 유쾌한 부분을 좋아하지. 나도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고 저분처럼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것 같아. 부럽다. 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그렇군요. 네, SNS 사용은 양날의 검인 것 같기도 해요.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SNS를 할 때는 자신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SNS는 남들이 하이라이트만을 담는 곳이고 진짜 삶은 그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. 옛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네가 가진 것마저 망치지 마라. 기억하라. 지금 가진 것도 한때는 네가 꿈꾸기만 하던 것임을 라는 말을 했는데요. 이 말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자존감에 있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SNS가 저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즘에 있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인 것 같네요. 좋은 말이네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저한테도 분명 장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더 좋은 점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부분만을 보면서 자존감을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. 네, 다들 느낀 바가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자존감을 높인다고 하면 흔히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. 하지만 일상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남들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즉, 남들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내 속에서의 타인과의 공존, 화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타인과의 건강한 대인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대인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파악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? 먼저 말을 거시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신지 궁금하네요.
저는 먼저 말을 거는 편인 것 같아요.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기도 하고,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. 저랑 반대시네요. 물론 저도 친구들을 만나는 건 너무 좋지만 낯선 사람이랑 있으면 낯을 좀 가려요. 그리고 저는 혼자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서 주말 중 하루는 꼭 혼자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좀 활발한 편인 것 같아요.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저는 혼자 있으면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하루에 한 번,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약속을 잡아서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서 과제를 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여러분들은 자신이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가 다들 뛰어나신 것 같으시네요. 외향성이 높아서 사람들과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내향성이 높아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. 이처럼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의 성향을 잘 알아보고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관계 속에서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가길 바라요. 지금까지 작은 행복과 나의 사회자 정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